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던 20대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완치자는 29명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가운데 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청주에 사는 25살 남성과 4살 남아로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0일 완쾌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둘 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이들을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동선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도에서는 퇴원 환자 격리 해제자에 대하여 전수 진단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자가격리 법령을 무시한 21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일 자택을 무단 이탈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이탈 사실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귀갓길 사진을 누군가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화 시행되기 전에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하와 생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충청북도는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계약을 맞이했는데요. 시작부터 먹통에 접속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온라인 계약 첫날 상황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고3 물리 시간. 이미 수업 시간이 지났지만 26명의 학생 가운데 아직 6명이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접속이 안 돼서 여기 주소를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기 단톡방에다가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채팅창에는 마이크가 너무 끊겨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많이 끊기나요? 많이 끊깁니까? 원격 수업에 나선 선생님들은 온라인 계약 첫날부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학생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1교시부터 먹통입니다. 30여 분이나 연결이 안 되면서 1교시 미적분 수업은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이게 다른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막. 하루 7, 8교시나 되는 수업을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틀어놓고 딴짓을 해도 아무런 선생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지켜보는 고3 학부모들도 한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잘 교감이 되면서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수험생 엄마로서는 사실 좀 걱정 많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전인미답의 첫걸음을 내디딘 온라인 계약. IT 강국을 실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광주 전남 구축 발언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틀째 선거 쟁점화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명에 진담을 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 시당에서 방사관 가속기를 호남에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전남 유치 발언 이해찬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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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은 전날 자료 배포에 이어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세종역 건설 주장에 이어 충북을 또다시 홀대하려 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국민한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내서 결정이 된 건지. 방사선 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자며 후보 8명 천원이 특별 결의까지 했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일어난 말실수로 충북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 스스로 말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오창에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1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 춘천시 등 4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뉴스의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4.15 총선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이 또 사전투표일이죠.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보궐선거 3곳에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사전투표 이틀 그리고 선거 당일까지 사흘로 늘어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3일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당일에도 일정 있으신 분들은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투표 준비는 좀 모두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네, 충북에서는 읍면 동별로 한 곳씩 총 154곳의 사전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4월 15일 총선 당일 투표소는 모두 505곳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는 여기 한 30% 정도가 설치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총선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느 때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늘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네. 방역 작업은 내일 첫날 투표가 마감된 후에도 실시됩니다. 투표소 입구에선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는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에 일회용 위생 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열 체크까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려보냅니까? 예, 선관위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엔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또 누군가 한 번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투표하러 올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과 대화를 자제하고 그리고 1m 이상 거리 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생에도 철저하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방역도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염려를 조금 덜 하고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가 이번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근래에 있었던 선거 몇 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6.4 지방선거가 처음이었고요. 네. 지금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예, 표를 보시면요.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충북의 사전투표율이 12%대 정도였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 때는 25%에 달했습니다. 2년 전 6.13 지방선거 때는 20.75%를 기록했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표는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은군의 사전투표율인데요. 유권자 3만여 명 중 11,000여 명이 사전투표를 해 사전투표율이 무려 36.9%에 달했습니다. 당시 보은군 최종 투표율이 75.7%를 기록했으니까 거의 2명 가운데 1명꼴로 사전투표를 한 것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당과 또 후보들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지층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느라
조직을 풀 가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오늘 대량으로 발송이 됐고요. 네. 이번 총선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과 접촉하는 걸 꺼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보다는 좀 한적할 거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의외로 사전투표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선거 당일 투표를 못해서 득표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네. 또 불과 며칠이지만 그 사이 지지 후보를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사전투표 알아봤습니다. 이번 총선 이제 전체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그동안 충북 지역 선거구도 여러 가지 또 조사가 있었죠. 네, 꽤 많이 됐죠. 그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 기법으로 하는 거니까 또 무작정 또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충북의 전체 분위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팽팽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는 민주당이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 외 지역은 통합당이 좋아 보이는데 네. 제천 단양과 충주 여기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인데 여기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천 단양은 지금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구도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양당 희비가 갈릴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사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후면 21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각 후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서광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떠들썩하고 치열했던 예전의 선거와는 달리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정당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총선 투표율을 보면 16대엔 57.2%, 17대 60.6%, 18대는 46.1%로 뚝 떨어졌다가 이어 19대와 20대 때 각각 54.25%, 58%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20대나 19대 때 이 투표율이 떨어지다가 올라간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정당 간의 경쟁도 심화됐지만 또 다른 게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 국면 지속에 따라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추세가 투표 당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이유 자체가 약해지고 특히 이제 막 투표를 시작하고 있는 10대라든지 더더구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의 투표율 참여가 과거보다 훨씬 저하될 확률이 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로 얼굴을 알려야 할 후보자는 애를 태우고 있지만 유권자들도 후보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건 좀 있죠. 악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잠깐 이게 사실 일시적이었던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의 방식 뭐 만나서 악수하고 그렇게 유세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각 당의 선거 캠프도 고민이 커졌습니다. 유권자들 만나기가 사실상 힘들고요. 유권자분들께서도 심리적 위축 때문인지 명함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도 뭐 악수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명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신체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가서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시고 전통적인 선거 유세가 힘들어진 가운데
각 당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후보자들도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자원봉사나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코로나 사태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 있으며 후보자들을 상징하는 온라인 캐릭터 제작 등 젊은 유권자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당 차원에서도 후보별 수석 실무자가 참석하는 SNS 선거운동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 후보 SNS 선거운동을 위한 디지털 캠프를 구성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선거 소품을 활용해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후보자 개인이 SNS와 유튜브, TV 등을 개설해 온라인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 즐겁고 관심이 가는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정책 비전과 선거운동을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상의 오픈 채팅방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활동하는 생중계 등을 통해서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으로 정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일반인 선대위원장을 선임해 SNS를 현장 진행하면서 후보에 대한 강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에 이미 저희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했고요. 이전에도 많은 여러 가지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음악 방송도 했었고 심지어는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송도 했었고요. 꾸준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거 말미에는 SNS를 활용해서 후보의 인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 정당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온라인 중심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인, 정당의 당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이 후보자의 온라인 채널을 찾아가 그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새로운 모델이 될 만한 선거운동 방식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들의 개발이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채널에선 후보자들의 활발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4.15 총선 선거운동 무대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진영의 주장에만 매몰된 위험성이 큰 데다 가짜뉴스의 유입 등은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위에서 SNS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이나 소개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를 SNS에 전송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운동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무심코 SNS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IMF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이고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겪었던 일 중 가장 큰 사회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정당한 한 표를 기권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그 후의 피해가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투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해야겠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진짜 현장 가서 투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아마 투표할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은 한국 사회가 겪게 될 가장 위기적 국면에서 입법부를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이끌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건설이라고 할까,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시민들의 투표 한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공헌할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유권자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낮 기온이 15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쌀쌀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주말에는 완연한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이 올라갈수록 습도는 더 낮아질 텐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이 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옷이 좋을까 허둥지둥하는 내 맘 들키지 않기를 불어오는 바람 I'm walking in sky 딱 좋은 햇살과 Everything is good 나른한 오후와 그대 모든 게 좋아